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가 일본인 인질 한 명을 살해했다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한 명의 인질이 더 남아있는 상황에서 IS는 이번엔 몸값 대신에 붙잡혀 있는 조직원, 테러범을 풀어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병옥 한국외국어대 이란학과 교수와 또 이종화 경찰대 위기협상연구센터 교수와 함께 지금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IS가 일본인 인질 2명 가운데 1명을 살해했다 이런 영상을 공개하고 네. 조건을 좀 바꿨어요. 네. 어떻습니까? 좀 과거에 좀 쓰이던 방식이었나요? 네, 2004년 이후에 이라크에서는 그 IS, 그다음에 이제 사실 IS가 뭐 갑자기 튀어나온 조직은 아니고요. 예. 알카에다와 같이 하다가 이제 최근에 결벌했다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2004년 이후에 이라크 내에서 외국 군대의 철수, 그다음에 이라크 내에서 그 외국 회사,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의 철수, 그다음에 몸값 네. 이런 것을 노리고 사실은 이제 서방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인질극을 벌이면서 처음에는 이제 몸값을 요구하다가 그런 것이 잘 안 되면은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동료를 석방하라, 네. 이런 정치적 요구를 하는 가장 그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새로운 방법이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몸값 2천억을 요구했다가 이번엔 요르단에 있는 동료 테러범이죠, 사실 사지드 알 리샤위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여성 테러리스트, 상징적인 여성 테러리스트로 꼽힌다고 하던데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인물인가요? 예, 그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의 그 이제 간부 자와힐라와 측근으로 보이는데 이 여성이 요르단 수도 암만의 그 한 호텔에서 이제 자살 폭탄 공격을 가해서 한 60명이 2005년에 사망했고 그 죄로 이제 요르단 법원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네. 복역 중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S의 그 여성 테러리스트의 하나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2007년 탈레반 사건 때도 우리나라 그때도 이제 먼저 그때는 몸값을 요구 안 했고 사실 예. 자기네 그 탈레반 전사를 모두 석방하라 해서 지금 아까 우리 이종화 교수님 말씀대로 새로운 거는 아니고 그들이 그때 따라서 그 전략을 달리하고 있죠 지금. 네. 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예. 이 여자는 그 정확하게 그 2005년에 암만에서 세 개 그 호텔, 그다음에 라디슨 호텔, 그다음에 하얏트, 대인 호텔 세 개의 호텔을 대상으로 이제 연속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당시 세계의 테러로 인해서 약 60여 명이 사망을 하고 한 120여 명이 그 부상을 당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그 라디슨 호텔에 이 여자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남편하고 같이 자살 폭탄 조끼를 입고 갔는데, 네.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남편의 폭탄이 터지면서 38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본인은 정작 그 이게 기폭제가 작동을 안 하면서 터지지 않으면서 이제 그 사망하지 않고 현장에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알 자와히리의 가장 사망을 했지만 알 자와히리의 가장 그 최측근의 자기 그 자매가 언니가 있다고 지금 서방 세계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알 자와히리는 IS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이라크 알카에다의 네. 최고 이제 뭐 거르자면 이제 오사마 빈라덴의 거의 버금가는 인물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미 사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최측근으로 보는 분은 자매 관계라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한 45살의 여성인데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 1심에서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지금 고등법원에서 역시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지금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2005년부터 지금. 네, 2005년에 암만에서 이런 폭탄 테러 2006년. 네. 6년, 정확히 6년. 복역하고 있죠. 아, 6년부터 복역을 네. 하고 있는데, 자, 왜 갑자기 이렇게 전략을 바꿨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몸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원래 목적의 동료를 석방하는 거였을까요? 두 개가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정치적인 요구나 몸값을 보통 요구하는데요. 몸값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보면 이제 잘 안 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정치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국가가 잘 수용이 어렵거나 네. 또는 이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예로 그래서 이제 시한이 이제 조금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만약 하지 않는다거나.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상당히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질범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네가 뭐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인질을 살해하더라도 이것은 순전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네.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서 인질이 죽게 됐다라는 어떤 선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과거에도 활용되는 그러한 어떤 그 인질을 도구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하나의 그 인질 테러의 가장 수법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난해인가요? 이 IS가 영국인 인질도 내세웠다가 조직원하고 이제 교환을 요구했다가 성사되지 않자 살해하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직원들을 좀 돌려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안 그래도 작년에 그 한 5년간 탈레반의 그 인질로 잡혀 있다가 버거달 병장이라고 해서 인질 교환을 했죠. 간토나모 해군 기지에 그 잡혀 있다가 그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5명의 그 탈레반 지도자를 풀어주고 이 버거달 상병을 구출했죠. 네. 그래서 2004년에 사실 요르단도 이제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그 4월에 그 리비아 주재 요르단 대사가 리비아에서 그 무장 그 테러범에 의해서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이 뭐냐면 그 당시 요르단에 수감되어 있던 자신의 그 테러리스트 모하메드 달시라는 사람을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이 대사를 그 석방을 하면서 사실 요르단 정부가 이 테러리스트를 석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이 요르단 죄수를 요구하는 거 보면 이 IS가 이러한 그 과거에 작년에 어떤 그런 그 석방을 요구한 사례를 가지고 상당히 그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뭐 심정적으로는 뭐 돈을 주고라도 인질을 풀어야 되는 게 목적이겠습니다만은 일본 정부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이 무장 세력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데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인질 교환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인질 교환도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이번 경우 그 아베 총리가 중동에 가서 미군을 지원하는 뭐 2억 달러 네.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복으로 이제 그 2억 달러를 몸값을 요구했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기네 그 테러 전사 IS의 전사를 그 대신 풀어달라. 그래서 이러한 거는 안 되는데 국제적으로 물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구 조건이 2억 달러, 2천억 넘는 네. 돈에서 지금 아까 말한 그 여성 전사를 테러리스트? 풀어달라. 이건 시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수님 우리 최후 통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것도 한 명이에요. 우리 그 2007년 샘물교회 때는 그 23명이 있을 때 그만큼 숫자의 탈레반 전사들을 풀어달라.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상당히 그 구체적이고 한 명 아까 자위리 그 여성 전사에다가 시한도 특히 안 박았죠. 그러니까 IS 쪽에서는 정말로 이번에 이 인질 협상을 통해서 자위리 한 명하고 막바로 여기 이제 일본 그 언론인을 풀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죠.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도 여기에 아마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몸값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정부는 통상 이렇게 보통 대응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인질이 이제 잡혔을 경우에는 보통 대통령이나 이 정부 지도자들이 테러범과의 협상은 없다. 보통 정부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네. 근데 그 협상은 없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협상은 없다고 하는 것이 대화 채널도 아예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협상은 없지만 굴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사실 대화 채널은 열어놓은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과거에 이라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이제 인질 협상 사례를 보면 사실 이거는 노 코멘트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프랑스나 이태리 사회도 그렇고 사실 많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해결하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물밑으로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물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코멘트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 보면 사실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돈을 주고 석방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부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거죠. 협상은 없다. 일단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알 리샤위 같은 경우는 거듭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요르단에서 교수형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가 요르단 정부랑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시점이 왔는데 네. 요르단 정부에서 협조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일본 정부가 얼마나 이제 요르단 정부를 설득할 수 있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알자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암만에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자신의 그 남편이 네. 터트린 폭탄에서 38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가족들도 생존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테러리스트 요구에 의해서 석방한다는 것이 사실 요르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일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한 10년의 형기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요르단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석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인질 협상과 국제 테러리즘의 이 협상과 굉장히 좀 다른 점입니다. 네. 자, 그럼 얘기를 좀 김군, 터키에서 실종된 김군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SNS를 통해서 IS 측과 접촉해온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IS가 SNS를 통해서 활발한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선전 방식이 좀 진흥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새 그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그 칼 대신에 한 손에는 SNS, 한 손에는 코란. 이렇게 해서 이거 국경을 초월해서 지금은 우리 안방에서도 지금 우리 전 세계 그 소외된 청소년들이 그 IS 대원으로 이제 거기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안 그래도 오늘 뉴스에도 나왔었죠. 그 미국에서 어느 소녀가 IS 대원으로 예. 거기에 이제 현혹돼서 결혼해서 거기 가서 IS 대원으로 싸우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지금 국경 없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저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제 첫째는 이 IS의 지도자의 성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IS의 현존한 지도자 그 아부바카르 알 바그다디가 네. 그 자신이 사실은 SNS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그 현재 그 아내를 사실은 그 온라인상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테러 조직과 달리 굉장히 SNS의 어떤 그런 그 힘을 본인이 그 몸소 체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로는 이제 이 지금 서방 세계나 미국 또 우리나라에 그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무력감, 그 다음에 외부 세계와의 소통하는 방법이 어떤 그 오프라인상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가 아닌 SNS로만 소통하는 어떤 그런 소외감 등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뭐 꼭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문제는 뭐냐면 비이슬람 교도인 미국이나 유럽의 청소년들이 이런 IS의 그 어떤 선전에 현혹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 굉장히 자기 사회에서 적응을 못해서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데 IS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신이 IS의 선전에 의하면 자신이 갑자기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그 두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런 지도자의 성향과 그다음에 현재 미국과 서방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청소년 문제 이런 것이 결합돼서 SNS의 선전이 상당히 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이제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요. 사실 진흥화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인데 네. 어떻습니까? 대테러 작전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수월한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음성화되고 있는 건가요? 그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정을 차단한다 해도 계속 계정을 바꾸면서 활용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설사 인터넷 계정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누구를 보내서 체포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사실 정부나 이 경찰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김건 문제는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며칠 전 어떤 전문가라고 방송국에서 그 인터넷에 있는 걸 보니까 뭐 군사작전 뭐 이걸 해라 이러는데 그럼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예, 우리가 그쪽에서 지금 그 탈레반 때처럼 거기에 IS의 주요 근거지가 거기에 이제 사막과 산악 지역으로 돼 있어 갖고 우리가 지형지물도 모르고 해서 거기까지 군사작전 안 그래도 지난번 미군이 한번 하다가 작년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저 멀리는 1980년 미 대사관 퇴란 주재 52명 미국 인질들이 그때 그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예. 걸프만 페르시아만에서 미 해병 특공대들이 구출 작전을 벌이다가 헬리콥터가 그 이란 중부 사막지대에서 모래바람에 추락해갖고 많이 죽었죠. 그런 선례도 있고 우리 탈레반 때도 그때 구출 작전 어떠냐 했는데 그때도 뭐 그건 불가능하고 우리가 외교 협상으로 네. 아까 말한 그 물밑 협상으로 이제 어떤 조그만 몸값 이번에는 너무 컸죠. 그것처럼 이제 조그만 몸값이나 안 그러면 그 인접
그 IS와 가까운 터키나 요르단 여기서는 이미 자기네들 인지를 석방해냈죠. 외교 교섭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국가의 도움을 받고 또 특히 그 이슬람 회의 기구 55개국 이런 국가들의 지도자들과의 또 지원도 좀 받고 네. 그래서 외교력으로 물밑 협상으로 이것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IS가 지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부디 모쪼록 일본 정부가 좀 더 지능적으로 좀 협상을 해서 요르단 정부랑 협상을 해서 좀 안타까운 결과를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병욱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그리고 이종화 경찰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